인문예술 정식 명칭은 디지털 인문예술 기말 프로젝트 전시회. 우리가 줄여서 그걸 뭐 전시회라고 부르거나 아니면 뭐 디인예 전시회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아무튼 정식 명칭은 꽤 길고 이번이 이제 8번째 전시였을 거예요. 2021년도 1학기가 8번째 전시였을 거고, 여러분도 다 경험해봐서 알다시피 디인예의 전시회는 우리가 다 같이 이제 한 학기 동안 수업을 하고 수업에서 만들어낸 프로젝트 결과물을 전시해서 이제 공유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홍보하고 하는 기회의 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아시다시피 지금 디지털 인문예술 전공 수업은 90% 이상이 프로젝트 수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되게 괴로워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 프로젝트의 결과물을 어쨌든 다른 사람들한테 뭐 포스터의 형식으로든 영상의 형식으로든 혹은 뭐 특별한 제작물의 형식으로든 보여줄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이 프로젝트 전시회를 기획했을 때는 디지털 인문예술 전공이 지금처럼 뭐 학생 수가 엄청나게 많은 것도 아니었고 또 전공 자체가 새롭게 시작하는 차원이라서 처음에 이 전시회를 이제 만들었을 때는 아무래도 우리가 이런 걸 하고 있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좀 알려주기 위한 그런 용도가 좀 강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학생들한테도 우리가 한 학기 동안 고생은 했지만 이런 것들을 배워서 이렇게까지 했다라는 걸 스스로 약간 이제 그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만들자라는 의도에서 이 전시회를 처음에 시작을 했다고 그 김용수 교수님께 제가 전해 들었었고요. 제가 아까부터 이제 계속 우리가 이런 걸 하고 있어요라는 걸 이제 홍보하고 보여주려고 한다라는 말을 했지만, 사실 이제 남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공부는 뭐 별로 중요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우리 내부에서 그 각자 프로젝트 전시회에 참여하는 여러분 개개인이 내가 한 학기 동안 학기를 시작할 때랑 학기를 끝냈을 때랑 이 전시회를 통해서 봤을 때 이만큼 성장했구나 라는 것을 좀 스스로 느낄 수 있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스스로 나 되게 잘했구나 라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이 가장 전시회의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학생들의 요구가 계속해서 좀 새로운 수업이 필요하다, 새로운 수업을 열었으면 좋겠다라는 요구가 있고, 또 저희 교수진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좀 커리큘럼을 계속 바꿔서 이 친구들한테 정말 필요한 것을 이제 교육할 수 있을까라는 걸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음 학기에는 일단 디자인 기초 수업이 처음으로 열립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 분야 중에 하나가 디자인인데, 사실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여러 가지인데 데이터, 그 다음에 콘텐츠, 뭐 디자인이라고 했을 때 제일 좋아하는 건 디자인인 것 같아요. 그 디인예 왜 왔냐라고 상담할 때 물어보면 많은 친구들이 디자인 배우고 싶은데 한림대에는 미대가 없어서 여기 가면 이제 디자인을 배울 수 있다라고 해서 왔다 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또 막상 들어와서 보면 이 친구들이 하는 말이 이미 디자인 툴을 되게 잘 다루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 거의 뭐 독학하는 기분이다, 이런 또 얘기를 들은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 디자인이란 무엇인가부터 시작해서 정말 초보적인 단계에서 어도비 툴을 다루는 것까지 정말 딱 그 정도만을 다루는 디자인 기초 수업을 만들자라고 했고, 다행히 이제 다음 학기부터 디자인 기초 수업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문학도를 위한 인공지능이라는 수업인데요. 아까 제가 여러분이 디자인을 제일 좋아한다고 했는데 제일 싫어하는 건 뭐냐라고 반대로 물어보면 아마 데이터일 거예요. 너무 어렵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이유인 것 같고, 저는 인문사회 계열 학생이라서 데이터 사이언스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숫자가 싫어요. 수학 못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분야 수업들을 좀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에 열리는 인문학도를 위한 인공지능이라는 수업은 기본적으로 데이터와 AI를 다루기는 하지만 앞에 붙어있는 인문학도를 위한이라는 말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그 코드를 막 복잡한 코드를 익히지 않더라도 충분히 인공지능이 어떻게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일종의 뭐 인공지능 맛보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방향으로 수업을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기초도 그렇고 인문학도를 위한 인공지능도 그렇고 둘 다 어려운 수업들은 아니에요. 다 이제
그 기초 단계의 수업이고 너무 겁먹지 마시고 특히 이제 인문학도를 위한 인공지능 수업을 이런 걸 어떻게 수강 신청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까 겁먹지 마시고 새로 연 수업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디지털 인문예술 전공을 복수 전공으로든 본 전공으로든 선택한 학생들한테 가장 해주고 싶은 말은 이제 두 가지인데요. 그 하나는 좀 생활적인 측면에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불행한 사람이 주변에 되게 많은데 이때 행복이라는 거는 단순히 그냥 나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뭐 놀고 싶을 때 놀고 어려운 건 하기 싫고 물론 그것도 행복을 추구하는 하나의 방향일 수 있겠지만 사실 행복이라는 것은 단순히 몸이 편한 것에서만 오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이 기말 전시회를 끝냈을 때도 분명히 어떤 후련함, 그 다음에 뭐 그걸 행복이라고 부를 수 있냐라고 한다면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겠지만 분명히 어떤 뭐 그 질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끝냈을 때 성취감 같은 것들은 분명히 있잖아요. 없나요?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행복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라는 거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행복이 이제 다른 사람의 행복을 방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다른 사람의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이면 더 좋겠죠. 내가 가치 있는 일을 해서 그것이 나의 행복도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행복을 줄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그게 안 된다면 적어도 다른 사람의 행복을 파괴하지는 않는 범위에서 나의 행복을 추구했으면 좋겠다. 이게 생활적인 면에서의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제 공부의 측면에서는 어쨌든 우리가 이제 대학에 왔다는 것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한 명의 시민으로 성장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대학에 입학을 하는 거잖아요. 물론 그렇게 큰 생각을 하지 않고 남들이 다 가니까 일단 대학에 왔어요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도 사실 이제 그런 학생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지만 그 대학 4년을 지난 다음에는 분명히 내가 선택한 어떤 전공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지적 수준을 가진 그리고 실행 능력을 가진 한 명의 시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공부를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이때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건 단순히 뭐 시험 공부를 암기를 달달해서 성적을 잘 받아라 라는 것보다도 여러분이 지금 디지털 인문예술 전공 안에서 굉장히 다양한 분야를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쯤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의 행복을 추구하는 방향이면서도 동시에 뭔가 직업적으로도 의미 있는 어떤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 전공에서 수업에서 배우는 것에만 딱 멈추지 말고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내가 여기서 더 뭘 좀 공부할 수 있을까? 더 뭘 배울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이제 거치다 보면 우리가 분명히 이 과정이 다 끝나갈 때쯤 대학을 졸업하거나 혹은 그 후로 몇 년 이후에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정말 자기 분야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좋은 사람이야. 쓸만한 사람이야 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생활적인 측면과 또 공부의 측면 되게 꼰대 같은 얘기를 하게 되는데 아무튼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2015년도에 잠깐 쉴 기회가 있어서 그때 이제 아이패드를 가지고 집에서 이제 놀기 시작했거든. 근데 그 아이패드를 가지고 이렇게 쓰다 보니까 세상이 변했다는 걸 갑자기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요즘 용어로 얘기하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전환이 되겠지. 그래서 그런 일이, 그러니까 세상에 거대한 변화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 그것이 디지털 기술이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 그것이 돌이킬 수 없다는 것, 그거를 깨닫게 된 거죠. 이렇게 디지털 기술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런 세상에서 과연 제대로 적응하면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런 걱정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디지털 인문학을 해야 되겠다. 내가 먼저 공부해서 이것을 학생들한테 가르쳐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된 거야. 그때부터 나는 이제 혼자서 디지털 인문학을 열심히 공부하고, 그러니까 핸드폰도 사용하지 않던 사람이 온갖 디지털 기술을 이제 혼자
혼자 독학한 거지. 혼자 독학해 하면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를 설득해서, 디지털 인문학 과정을 이제 우리 학교에 설립을 하자. 그래서 학생들한테 그런 교육의 기회를 주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득을 해서, 다행히 이제 학교도 동의를 하고, 또 뜻이 맞는 선생님들하고 같이 합쳐서 이제 2016년에 1년 동안 준비를 해가지고 2017년에 처음 출범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 공학을 하는 학생들한테는 그런 인문학적인 소양이 좀 부족하고, 근데 또 반대로 인문학 하는 학생들은 컴퓨터 기술을 전혀 다룰 줄 모르잖아요. 그래서 되게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상력, 의사소통 능력, 뭐 스토리텔링 능력 이런 걸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 기술을 모른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그 사회적으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그런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21세기는 이 두 가지 능력을 다 갖춘 사람, 그러니까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하고 그 다음에 인문학적인 소양, 이 두 개를 다 가진 사람이 정말 꼭 필요할 텐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아무도 그런 교육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 인문학이야말로 이게 희망이다. 이거를 제대로 하면 자연과학이나 공대생들한테는 인문학적인 소양을 가르쳐주고, 또 인문사회계 학생들한테는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을 가르쳐주고, 그러면 이쪽 학생들이 굉장히 앞으로 사회적으로 아주 각광받는 그런 분야로 진출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디지털 인문학을 하게 됐고, 그리고 디지털 인문 예술이라는 전공을 2017년에 만들게 됐고,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하고 인문학적인 소양을 다 함께 배울 수 있다는 것. 보다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전공의 과정을 보면 그 이름에 딱 드러나 있는 것 같아요. 디지털, 인문, 예술, 이 세 가지 키워드, 그죠?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 또 인문학적인 소양, 그다음에 예술적인 디자인 능력, 이 세 가지가 키워드고, 그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데이터, 과학, 그다음에 인문학, 또 다른 얘기를 하면 스토리텔링, 스토리 능력, 그다음에 디자인, 이 세 가지가 핵심적인 능력일 텐데,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데이터, 스토리, 디자인, 이 세 가지 영역을 다 같이 배울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나는 가장 중요한 어떤 핵심적인 어떤 능력이라는 게 스토리텔링 능력인데, 그 스토리텔링을 중심으로 해서 컴퓨터 과학이나 데이터 과학, 그 다음에 디자인, 이런 것을 한꺼번에 다 배울 수 있다는 것. 그래서 21세기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능력을 다 여기 한 전공에서 다 배울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디지털 기술 능력이 없이 어떻게 21세기를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한림대 학생이라면 지금 현재 20대 초반일 텐데, 그죠? 근데 앞으로 100년을 더 산다고 하면, 그죠? 앞으로 여러분들은 그 대학을 졸업한 뒤에 한 80년, 100년 이렇게 살 텐데, 앞으로의 100년은 결국 21세기고, 지금까지 한 몇십 년 동안 디지털 기술이 발전해 온 걸 생각해 보면, 앞으로 디지털 기술이 얼마나 많이 발전할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특히나 인공지능 같은 게 너무 발달해서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그런 건 우리가 누구나 다 상식적으로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측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디지털 기술을 모르고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 온다. 그리고 반대로 생각하면 디지털 기술을 잘 활용하면 할수록 앞으로 여러분들은 되게 훨씬 더 행복하고 더 뭐랄까,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훨씬 더 많이 열릴 수 있다 라는 건 너무나 자명한 일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컴퓨터 공학을 뭐 전공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사실 그건 너무 어렵고 너무 전문적인 과정이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한림대생이라면 그리고 한림대에서 어떤 전공을 지금 하고 있든 가장 쉽게 그리고 그러면서도 많이 배울 수 있는 그런 전공이야말로 바로 디지털 인문예술 전공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망설일 것이 없다. 만약에 이 영상을 보고 DNA 전공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다면 그리고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다면 물론 나를 찾아와서 또 나한테 이메일을 보내서 상담을 할 수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디지털 인문예술 전공 웹사이트가 있으니까 그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거기에 우리 전공에 관련된 모든 정보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담겨져 있어요. 그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기를 추천합니다. 웹사이트는 구글에 가서 디지털 인문예술이라고 검색하면 바로 맨 위에 첫 번째로 뜨는 것이 디지털 인문예술 전공 사이트니까 그것을 클릭해서 들어오면 됩니다. 내가 DNA 과목들을 가르치면서 항상 느끼는 것이 다른 과목을 가르칠 때랑 달리 수업 분위기가 일단 달라요. 디지털 인문예술 전공에서 강의를 해보면 학생들이 일단 너무 열정적이고 열심히 하고 그리고 특히 프로젝트 하는 걸 보면 그 결과물이 너무나 놀라울 정도로 멋진 그런 성과가 나오기 때문에 항상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그만큼 DNA 학생들이 다른 어떤 전공의 학생들보다 열심히 하고 있고 또 높은 성취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하고 있다고 칭찬을 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반면에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 스스로 너무나 열심히 하기 때문에 또 같은 친구들끼리 경쟁도 심하고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다 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지금 이렇게 대학교 생활 이 4년 동안 이 DNA 과목을 들으면서 그 매 학기 그렇게 힘든 과정을 겪는 것도 사실 굉장히 생각해 보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좋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것이 무의미하게 힘든 거라면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그 힘든 과정 하나하나가 나를 엄청나게 성장시키는 과정이라면 그 힘듦은 전혀 힘들게 느껴지지 않겠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 대학 생활 이 4년 동안 힘들지만 많이 성장한다면 그것이 앞으로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앞으로 살아갈 100년 동안 힘든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는가, 그죠? 그래서 내가 앞으로 대학을 졸업한 뒤에 100년을 준비한다고 생각하고 지금 4년이라고 하는 이 짧은 기간을 정말 내가 효율적으로 잘 보내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힘든 과정은 오히려 보람 있는 즐거운 그런 과정이라고 느껴질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경험해 봤겠지만 사실 그 DNA에서 프로젝트를 하고 다른 친구들과 같이 공동 작업하는 것이 굉장히 즐겁잖아요. 그리고 프로젝트를 전시회를 하고 나면 큰 보람도 느끼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대학 생활에서 꼭 맛봐야 하는 그런 노력과 성취와 보람 그리고 실력 향상 이런 거를 모든 것을 다 여러분들은 DNA 전공에서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나는 항상 여러분들이 옆에 친구들하고 경쟁하기보다는 같이 공동 작업하면서 뭔가를 만들어 나가는 그리고 거기에서 성취감을 느끼는 거기서 보람을 느끼는 그런 태도로 여러분들 대학 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